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들어갈 땐 행복했었지만 나올 때는 너무나도 실망했었던 행복주택. 행복주택에서 왜 그토록 실망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2년밖에 살지 못하고 빠르게 계약 해지했는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잠깐 동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단열재 부족으로 인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 거실에 곰팡이 천국이 되었고, LH의 보수를 요청하여 세 차례나 보수 작업을 진행했었으나 곰팡이를 없애지 못하고 결국 더 심해져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이 심한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차와 전차 소음 등 방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거주성이 심히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에 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세 번째, 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 거기서 계셨던 경비원 분들 및 관리사무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행동이나 의사와 관계없는 아파트 자체의 관리 상태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LH주택이라고 하면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 그래도 LH라는 네임밸류에서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LH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건물의 만듦새나 부자재 등 행복주택의 관리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행복주택은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이러한 복도식 아파트의 최대 단점은 현관과 외부가 마주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복도에 창문을 설치해서 눈, 비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건물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30년 이상 오래된 구축 주공 아파트들도 샤시로 내부와 외부를 나눠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갔던 행복주택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설치 예정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현관 문 앞에 물 웅덩이가 생겼고, 눈이 오면 눈이 복도로 고지곳대로 들어오고, 복도에 있는 그 눈이 다시 응달이져서 눈이 녹지 않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딱딱한 얼음이 되어 빙판길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수구로 빗물을 밀어냈고, 눈이 올 때는 이 눈이 빙판길이 되어 혹시나 아내나 다른 분들이 다치실 것 같아 눈을 퍼서 1층으로 보내고, 다시 눈이 오면 또 치우고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내 집 현관문 앞이니 치우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억울했습니다. 이러려고 LH 행복주택에 들어왔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라면 외부와 닿은 곳이 없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 중 최악의 날씨는 기온이 올라가서 비가 오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왔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그날은 전날에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더니 그 빗물이 조금씩 얼기 시작했고, 그 빗물이 결국 빙판길로 바뀌게 되었죠. 그때 10시쯤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방화문을 열고 딱 한 발자국을 떼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 집 현관이어서 치운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복도식이어서 날씨에 취약한 데다가 난간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잘못하다 미끄러지면 추락해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상황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이사를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아내의 멘탈 상태. 어찌 보면 행복주택의 위치는 좋았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도착했고, 고속도로 및 상권도 괜찮았고, 위치상으로는 딱히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최악의 수가 되어버렸고, 저번 영상에 이어 소음 공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초여름에 에어컨을 틀기 애매해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새벽 시간 내내 컨테이너 열차와 KTX가 운행했고, 낮에는 10분마다 열차 소리를 들었어야 하며, 뒤에 가깝게 있는 도로는 큰 차들이 많이 다녀 소음 공해가 심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앞에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뒤에는 역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위와 아래는 알람 소리와 층간 소음까지 소음 공해로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각했습니다. 그중 특히나 참을 수 없었던 건 윗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 늦은 밤까지 뛰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했고,
그러한 소음이 늦은 밤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울렸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가서 항의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 윗집은 공실이었고 소음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 어디서 울리는지 파악도 못했고 여러 곳에서 울리는 발구름 소리와 알람 소리에 매일 늦은 시간에 잠이 들어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 6시쯤 다른 사람의 알람에 잠에 깼으며 눈과 비가 오면 치우기 바빴고 거기다 집안 거실은 곰팡이로 덮여가다 보니 아내는 1년 동안은 잘 참고 넘어갔지만 점점 힘들어하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를 내는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상태를 지켜보니 행복주택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러다가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사를 하던가 둘 중 하나밖에 답이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복주택을 나오기로 아내와 상의한 후에 그 뒤에 집을 정말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나 위치보다는 정말 자연과 가깝고 아내가 편하게 지낼 만한 곳을 찾았었습니다. 그중 후보군이었던 도시 중 하나가 동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많은 편이고 삼성이라는 충분한 배유 수요가 있으니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아파트가 있었고 총 3번의 임장을 해보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한적한 데다가 옆에 산도 있어 산책하기가 좋고 아이들도 많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대답에 아내는 노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결국에 제가 선택했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내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에서 나와 어떤 집으로 이사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바라보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까워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고속도로가 인접해야 좋은 아파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엔 집이라는 건 거주성이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다 하여도 내가 그 집에 살 수 없다면 건축물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없다면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내용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LH 행복주택을 나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아파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LH 행복주택을 입주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새로운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보다 많이 준비하셔서 제가 겪었던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